컨설팅 업체에서 다루는 노하우죠, 노하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게 숙련된 노하우를 사실 오픈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픈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오픈할 테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수지 분석을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돈 가지고 얼마만큼 건물을 줄 수 있겠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짓겠네 하는 그런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처음 촬영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처음 촬영하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아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촬영을 했어요. 어제 촬영을 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음성 녹음이 안 돼 가지고 카메라에 녹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연결해라면 녹음도 안 되나 봐. 맞지? 그게 안 되는 거지. 녹음이 된 그 연결돼 있으면 소리가 안 들어가. 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 가지고 그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어제 촬영할 때 영상 내용이 좀 괜찮았거든요. 원래는 어제 프로젝트 U 현장에 대한 디자인 컨셉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PD가 이메일로 오는 사연들을 받아보는데 그 사연자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연이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을 다 내렸긴 했지만 지금 벌써 말하면 또 촬영이 안 되는 거니까 촬영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의 은행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고 어떻게 몇 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며 은행에서 어떻게 이 건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수지 분석 영상이죠. 수지를 분석하는 영상에 대해서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프로젝트 U 현장의 디자인 컨셉을 촬영하지 못했고, 또 사연자 중 한 명이 공동 사업자 간의 분쟁에 놓여진 분의 사연이었는데, 이게 있어요.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우리의 재판을 승리로 만들어낸다, 무조건적으로 승리로 만들어낸다, 아무리 좋은 로펌을 간다 하더라도 그게 상용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는 어떤 쟁점을 토대로 반대되는 쟁점과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적 분쟁에 대해서 노련하다는 거지, 아무리 건설 건축 전문 변호사라 하더라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건축업자였지 변호사 왜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시공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탁탁탁 짚어주면서 변호사가 법적 분쟁이나 또는 그 재판장에 가서 상대 변호 대리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재판장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설명이 가능하다. 누구나 납득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인정이 돼야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연을 받아서 그것도 한번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촬영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음으로 넘기고 어제 했던 촬영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물론 편집해서 송출을 하면 깔끔한 영상이 되지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좀 버벅된다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그런 고민들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했던 거 또 하는 거니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또 결과론적으로 어떤 영상을 찍었다는 거를 미리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어떤 사연을 가져 있고 어떤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풀어내서 건축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거는 컨설팅 업체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죠.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운영하고 관리하고 컨설팅하는, 그걸 PM이라 부르죠. PM은 어떻게 공사를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컨설팅 업체에서 다루는 노하우죠, 노하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게 숙련된 노하우를 사실 오픈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픈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오픈할 테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수지 분석을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돈 가지고 얼마만큼 건물을 줄 수 있겠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짓겠네 하는 그런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게 어제 그 영상 촬영했던 흔적들이에요.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마리수 한 번 더 보내봅니다. 한 줄기 빛이 보여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녀 2명, 그러니까 10살 아들과 12살 딸을 혼자 키우는 돌싱 아빠입니다. 6년 전에 이혼하셔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힘이 있어서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힘들 때 자녀들을 좀 도와주고 금전적으로 힘들게 안 살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을 때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꿈인 건물 건축을 해서 임대 수입으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앞으로 더 크게 되면 힘이 빠졌을 때는 조금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겠나, 또는 아이들이 돈으로 힘들게 안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을 한번 지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요즘에는 뭐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 뭐 해외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해도 전 부인과 그냥 소통하며 지낼 정도로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죠. 제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도 더러 있는데 불편 없이 잘 삽니다. 예. 다만 이제 아이들을 아빠가 키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애 둘을 키우는 친구를 보니까 본인 시간이 한 개도 없어. 그 친구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막 2잡, 3잡, 막 4잡까지 하고 그래요. 엄마가 있을 때보다 혼자가 됐을 때 그 책임감이 그냥 2배 이상, 3배 이상 그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다 버는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많이 벌어서 애들 줘야지인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아줌마 써야 되고 이모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모한테 나가는 비용, 가해 비용을 나가는 비용, 그런 비용으로 또 많이 들게 돼요, 돈이. 그래서 아빠가 키우기 굉장히 힘들죠. 뭐 아이들은 굉장히 그래도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좋아하긴 하던데 10살, 12살이면 애들이 커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일단 6년 전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6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면서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아립니다. 이게 동정이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삶을 버려야 되는 상에 놓여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아립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견적 캡처에서 건축 비용에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건축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자 부담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할까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까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별도 토지가 2억에서 2억 5천에 매물로 내놨는데 단가가 조절이 안 되고 아직 못 팔고 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토지도 들고 계시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매가 되면 여유자금으로는 2억 5천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된 거잖아. 2억을 가지고 있고 땅을 구매하고 5천이 남아 있는데 2억 5천 아니고 2억에 팔면 2억 5천이 만들어진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소지 자본이라 할게요. 소지 자본이 2억이 일단 토지가 5억이다. 여기서 취득세 등이 5천만 원 정도 된다. 5천만 원은 안 돼요. 5천만 원 정도 될 수가 없어. 뭐 2,500 정도 됩니다. 어떻게든 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두 개 합하면은 5억 2,500이 되는 거죠. 토지 매매를 하면 2억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2억 5천이 아니고 2억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자본이고 이거는 지출이죠. 구입
토지는 117평, 토지 정보네요. 용적률은 60%입니다. 이게 잘못 적어진 것 같아.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일 겁니다. 토지 정보, 토지 평형이 117평이고요. 건폐율 한정해서 60%라고 하면 7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 70.2평. 근데 은행에 문의하니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된답니다. 이 대출이 무슨 대출인지 모르겠어. 건축 대출에 대한 게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4층 중 3층까지는 금생으로가 4층은 주택으로 하려는데 4층 주택 내부 인테리어는 자금이 없는 관계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1층부터 3층은 근생, 4층은 주택. 이게 뭐다? 상가주택. 대구로 허가를 넣을 경우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되어 있어야 사용 승인을 허가한다. 이게 저희가 사연만 받다 보니까 소통을 하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자금이 없는 관계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금이 없는 관계 제외할 수가 없어요. 주택으로 허가를 넣을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관계로 제외한다는 내용 중에 혹시 본인이 직접 한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부 인테리어 완료돼야 되는 거예요. 싱크대도 있어야 되고요. 장판, 벽지,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야만 허가가 난다라는 겁니다. 행운이었는지 우연찮게 보게 되어 연락해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그게 행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을 원래는 하죠. 지금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실제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연이 이제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라 가지고 체킹을 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건축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건축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토지 매입 대금이 5억이라 그랬어요. 매입 대금 20%만 신청해서 5억. 여기서 은행 대출이 보통 한 75%까지는 요즘에는 75%, 80%까지 안 잡아줍니다. 75%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75%, 3억 7,500. 4억이 대출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4억이 대출이 나오는데 한 80%로 잡으신 것 같은데 80%로 잡으면 80% 맞네. 80%까지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근데 80%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80% 잡고 자기 부담금 20%, 가면 여기서 곱하기 20% 속에 이렇게 5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취등록세가 4.6% 나갈 거고요. 4.6%. 복비가 이거 여기 한 10% 정도 하나? 10%나 7, 한 5% 정도 나겠지. 5%? 맞나? 3%? 이 부분은 내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거 합계 이거 플러스 이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자기 부담금이 토지 대금 1억과 취등록세 1,300만원과 복비 이거잖아. 1억 3,800만원 정도를 쓰게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이 어떻게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최초에 4억이 있었단 말이지. 토지 매입으로 인한 지출, 매입 후 잔액. 이 돈이 딱 남는다고. 여기 여유자금으로 건축 여유자금을 2억 5천 정도 만들어집니다 돼 있죠. 복비랑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2억 6,20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돈이 2억 6,2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는 걸 짓고자 했을 때 은행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은행에서 한번 순수 은행에서 봤을 때요, 건축 개요가 1층, 2층, 3층, 4층이죠. 근린생활시설, 4층이 주택.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면적이 117평,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60%, 여기서 200%. 이렇게 된다고. 구분, 비율, 면적, 그리고 자, 이렇게 지금 면적이 된다고. 이게 연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최대 234평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4계층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4계층을. 그럼 234평에서 4개 평을 짓는 거예요. 최대 바닥 한도, 바닥 면적이 70평이라는 거지. 70평으로 4계층을 지으면 몇 개 됩니까? 70평 곱하기 4 하면 280평이 돼요. 그럼 234평을 초과한단 말이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70평, 70평, 50평, 50평 하면 몇 평이야? 아, 40평. 이렇게 하면은 230평 되잖아. 44평. 이렇게는 되겠지. 그건 건축 계획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 건축 계획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로 봤을 때는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234평 나누기 4. 이렇게 짓는다고 보자고. 이렇게 짓는다고 보자고. 그럼 이 평수 나오잖아. 걔가. 맞죠? 구조는 뭐가 있습니까? 구조 중에는 2개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일반 철골. 뭐 목구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통상적인 기본적인 일반적인 것들만 한번 보면은 신축 평단가를 한번 볼게요. 잠깐. 기준 단가 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 평단가란 조달청 등 감정사가 정해놓은 기준 단가예요. 기존 그리고 현재. 이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현재는 100만원 이 정도로 봐줘요. 그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뷰도 봐요. 뷰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가의 능력도 봐요. 그리고 건축 구조물의 형태와 균형미나 그 디자인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왜 이게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왜 일반적인 감정을 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현장에서도 답사를 시켜드립니다. 철근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의 방식은 이런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 후작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매립돼서 스위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조명이 있다. 이런 거는 공수가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교육을 한다. 수영장은 이렇게 되고 여가기는 이렇게 쓴다. 뭐 기타 등등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키우노는 지금 현재 우리가 750만 원 정도는 그냥 받는 것 같아. 이례적으로 우리가 보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평당 9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받은 거죠. 디자인 형성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받게 됐는데 제가 일반 철거를 잘 하진 않는데 이건 한 600만 원 정도까지 봐주는 것 같아. 이거는 신축 평당가 기존 현재 아키우노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철콘이라고 보고 철골로 보고 한번 단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 곱하기 이거죠. 주르륵 갑니다. 합계를 잡아보자.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고 아키우노 기준으로는 이렇게 따라락 봅니다. 이게 얼마 차이가 나냐? 플러스 2억이나 차이 나네. 4억 정도 차이가 나네. 차이. 기준형이라 봤을 때 차이가 나네요. 철골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차액이 돈 차이가 제법 나네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은행에서 자, 우리가 산다고 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라면 이 금액이 될 것이고 일반 철골을 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감정평가 은행에서 측정하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본 감정평가액에서 얼마의 금액을 대출해 주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제보다 좀 설명이 조금 어제보다 조금 더 좀 그렇지 않나. 이거 제가 봤을 때 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오디오도 오디오인데 자기 이해 못해서 다시 한번 찍으라고 이렇게 한 건가, 작전인가, 이 생각 좀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어제 찍은 것랑 똑같은 내용인데도 훨씬 조금 매끄럽게 이어져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신축평당가가 진짜 신축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총업이 1200만 원 들어간다. 1200만 원 다 봐주면은 뭐 은행이 대출받아 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1200만 원 봐주지가 않고 650만 원 정도밖에 안 봐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건축비 더 높다는 거죠. 실제 건축하고 은행이 봤을 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 이거 컨설팅 능력이고, 우리 은행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